안녕하세요. 히코사 형사입니다. 새로운 서브 컨텐츠로 헬프데스크 티켓이라는 기획을 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종종 받고 그걸 이제 답변을 드린 다음에 어디다 기록을 남겨놓지 않으면 제 기억 속에서도 이게 연기처럼 사라져가지고 보통은 카페에 글로 남겼었는데 이걸 유튜브로 남겨보자라는 기획이고요. 참신할 건 없죠. 그래도 뭔가 새로운 기획이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거는 저희 학생분이 질문을 주신 내용인데요. 뭐 셋업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스피어가 있고 그룹으로 아래쪽, 스피어의 아래쪽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티클을 밑에 쪽에서 발생을 시키고 얘네들을 슬라이딩을 시켜가지고 컬리전 지오메트리로 사용을 했을 때 이제 여기에 파티클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얘가 뭔가요? 왜 이게 발생한 거죠?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은 굉장히 뭐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파티클 슬라이딩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이제 저희가 다음 준비하고 있는 벡터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렸으면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파티클 시뮬레이션을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 지금 밑에 있는 이제 그리드에 파티클이 이제 떨어지면서 슬라이딩 하고 있는 경우고요. 파티클이 슬라이딩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세 가지 애트리뷰트이 생겨요. 포스 패스, 포스 프림, 포스 UV.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림 UV라는 익스프레션하고 아규멘트가 굉장히 비슷한데 어떠한 특정 지오메트리의 몇 번째 프리미티브 넘버의 파라메트릭 UV 상을 내가 폴리곤이 파티클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슬라이딩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슬라이딩뿐만이 아니라 이제 스틱에서도 마찬가지 애트리뷰를 쓰는데 스틱의 경우는 이제 업데이트가 매 프레임마다 되지 않는 거고 슬라이딩은 이제 매 프레임마다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셋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파티클 시스템인데 이니셜 벨러시티는 X축 방향으로만 있는 거고 폴스는 Y축 방향으로 중력이 작동을 하는 거라서 이제 두 개가 이제 서로 간섭하지 않는 컴포넌트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컬리전에 부닥치게 되면 일단 여기를 보시면 이제 여기서 지금 하나 주목하셔야 될 게 빨간색 파티클이랑 파란색 파티클, 녹색 파티클의 X축 성분들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Y축 성분만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티클이 바운스 되는 경우에는 벨러시티를 Y 방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꺾어 올려서 파티클이 튀어 오르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딩의 경우는 Y축 성분을 제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자유낙하 하는 경우에는 컬리전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즉 여기서 이제 파티클이 컬리전이 일어나서 슬라이딩을 하고 있을 때나 바운스를 하고 있을 때나 벨러시티 성분의 X 컴포넌트는 사실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 똑같다. 라는 거고요. 그럼 얘네들이 Y 성분이 어떤 근거로 해서 Y 성분이 나왔냐라 그러면 파티클이 컬리전이 일어난 부분에 프리미티브 넘버랑 파라메트릭 UV를 사용해 가지고 오는 노멀, 그러니까 이제 컬리전의 용어로 얘기하면 힛 노멀 같은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힛 노멀을 기준으로 해서 벨러시티를 두 개의 성분으로 분해합니다. 그래서 수직인 성분과 수평인 성분으로 분해를 해서 수직인 성분을 꺾어 올리느냐 삭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파티클이 바운스가 되느냐 슬라이드가 되느냐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파티클이 컬리전이 일어날 때 그 컬리전 되는 부분의 노멀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바운스 같은 경우는 한 프레임에만 일어나면 되지만 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매 프레임마다 위치가 바뀌고 그 다음에 아래 컬리전 오브젝트가 어떻게 변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슬라이딩의 경우는 얘를 매 프레임마다 레이삽에 레이를 하는 것처럼 컬리전 오브젝트를 향해서 레이를 쏩니다. 그래서 레이 컬리전이 일어나면 그 포스 프림, 포스 UV를 업데이트해서 얘네들이 계속 컬리전 오브젝트 위에 붙어가지고 미끄러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왜 얘가 이제 위쪽으로 갔는가를 보시면 지금 질문을 주신 분이 소스 그룹을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애트리뷰트에서 이니셜 스테이트를 슬라이딩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파티클이 처음에 발생하는 순간에 스캐터 삽에서 저 아래쪽에 파라미터에 그 파라메트릭 UV와 프리미티브 넘버에서 소스 프림과 소스 프림 UV를 발생시키는 그거 기억하시는 분 계실 텐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파티클이 발생하는 순간에 자기가 발생하는 곳에 프리미티브 넘버랑 파라메트릭 UV 값을 저장해서 걔를 포스 프림 포스 UV로 보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라 그러면 소스 그룹을 쓰시면 이 안에서 이렇게 자기 그 프리미티브 그룹 아닌 애들은 전부 다 삭제를 하고 나서 여기서 파티클을 발생시켜요. 그러니까 삭제되는 순간에 프리미티브 넘버는 바뀌었겠죠. 그래서 그 바뀐 프리미티브 넘버와 파라메트릭 UV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를 엉뚱한 방향으로 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가서 붙는 아이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니셜 스테이트는 이제 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가를 살펴봤는데, 원래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는 후디니 16.0까지는 이제 팝넷 올드라는 게 존재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팝넷이 별도로 이제 존재를 하던 시절에는 파티클을 이렇게 같은 오브젝트에서 발생을 시키고 컬리전을 그 똑같은 오브젝트에서 실행시켰을 경우에 요 위쪽에 있는 아이들이 컬리전이 제대로 찾아내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뚫고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걸 대비해가지고 파티클이 발생되는 순간에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를 그 컬리전 오브젝트에 그냥 붙여놓을 건지 아니면 슬라이딩 할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게 해준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이 새 팝넷에서는 똑같은 곳에서 파티클을 발생을 시켜도 컬리전이 잘 찾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니셜 스테이트는 그냥 옛날 것에 뭐랄까 남아있는 레거시 같은 존재이고, 실제 지금은 굳이 이 이니셜 스테이트를 사용을 안 하셔도 큰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소스 그룹을 쓰고 이니셜 스테이트를 쓰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주 드물게 발생한 케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스 그룹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에미션 애트리뷰트를 써가지고 컨트롤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에미션 애트리뷰트는 이제 그룹이랑 똑같은데 포인트 애트리뷰트로 어떠한 특정 애트리뷰트에 0과 1 사이에 어떠한 값을 주면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파티클을 발생을 시키고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파티클을 발생시키지 않는 애트리뷰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그 저희가 노멀에서 썼던 것처럼 어떠한 특정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스프레드 앵글을 주고 그 범위 안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에밋을 1로 주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0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다 프로덕을 이용을 하게 되죠. 보시면 이제 여기 아래쪽에서만 파티클이 발생되도록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니셜 스테이트를 안 써도 된다 라고 하면 소스 그룹 그냥 설정한 상태에서 이쪽처럼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를 끄고 파티클을 소스 그룹에서 발생시키고 별도의 이제 팝 컬리전 디텍트를 써서 컬리전을 지정을 하시면 이제 문제없이 아래쪽에서만 파티클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티클 슬라이딩에서 중요한 것들은 이제 그 파티클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요 흰 노멀을 중심으로 해서 수직인 방향과 수평인 방향의 두 개의 성분으로 벨로시티를 분해하는 것. 이걸 이제 디컴포즈 벡터라고 하는데 이렇게 디컴포즈 벡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닷 프로덕이 사용이 됩니다. 닷 프로덕의 경우에는 두 개의 벡터의 사이의 각도,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같은 방향을 향하는지, 90도인지 반대 방향인지를 알아내는 경우에도 사용하지만 이렇게 디컴포즈 벡터를 할 때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Y축 이 방향이 굉장히 단순하게 Y축 방향만 되지만 사실은 컬리전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 각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계산이 그냥 단순히 Y 컴포넌트를 0으로 만든다든지 뒤집어 준다든지 하는 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후디니 크럼즈 본 채널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고요. 오늘은 여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질문 주시면 다른 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유튜브 영상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